앙코르와트, 유네스코가 지정한 불교의 성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이 사원은 사원 전체에 해자의 외벽도 있어 성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성에 해자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해자는 현세와 탈속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사원이 요새화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앙코르와트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만큼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크죠. 구조물들도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어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캄보디아라는 나라보다 이 유적지가 더 유명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저는 고백을 하나 하자면 사실 앙코르와트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다는 줄 처음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앙코르와트는 1122년부터 1150년까지 무려 28년 동안 걸쳐 만든 대사원입니다. 12세기에 무려 28년 동안 대규모 공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나라는 아마 국력이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앙코르와트는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캄보디아의 최고 전성기라 불리는 크메르 제국이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바 왕국의 볼모로 잡혀있던 자야바르만 2세가 자바 공주와 결혼을 하고 자바 왕실의 뒷배로 인도차이나 완도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바 왕국은 사이 자야바르만 2세를 통해서 인도차이나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었고 자야바르만은 자신만의 왕국을 가지고 싶어 했죠. 자바 왕국과 자야바르만은 서로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야바르만은 현재 캄보디아 지역의 여러 세력을 제패하고 마엔드라 파르바타를 수도로 삼은 다음에 자바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죠. 독립한 자야바르만 2세는 자신의 신앙이라고 칭하면서 신앙사상을 통해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이 신앙사상이 바로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종교의 신과 왕을 동일시하여 권력을 왕에 집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여튼 이 신앙사상은 그의 사후에도 크메르 제국의 후계자들이 힘을 갖게 되는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야바르만 2세를 이은 3세에서도 인드라 바르만 1세에서도 왕권 강화를 토대로 나라 발전에 힘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2세기 수리아 바르만 2세 때 빛이 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동남아시아 형세는 이러합니다. 크메르 제국으로부터 서쪽에 있는 파간 왕국은 계속된 버마족과 몬족의 정치적 혼란으로 전국이 혼란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역망 쇠퇴로 인해서 나라가 황폐화되어 결국 나라가 크게 기울고 있었죠. 동쪽은 어땠을까요? 크메르 제국의 눈엣가시이자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동쪽의 참파 왕국은 전성기를 맞이해서 대열간의 국제전에서 여러 번 승리를 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영토를 얻어 융성했지만 베트남과의 영원히 나지 않았던 승부 때문에 국력이 계속 갈려나가던 시기였죠. 그건 북쪽의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열은 비록 참파 왕국에게 잽을 다소 허용했지만 신종대에 거쳐서 혼란한 전국을 안정시켜 예안주를 공격해 참파 왕국에게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즉 쉽게 설명해서 크메르 제국은 매우 뛰어난 왕만 등장한다면 주변 나라들의 견제가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크메르 제국의 황제 수리아 바르만은 이런 혼란한 동남아시아의 정세를 기회로 삼을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수리아 바르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아 바르만 2세는 원래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야바르만 6세의 아들로 왕족이었지만 어린 나이 탓에 왕위를 잇지 못했고 자야바르만 6세의 동생이었던 바라닌드 바르만 1세가 왕이 되죠. 어린 조카를 경계한 삼촌은 수리아 바르만 2세를 중앙정부에서 벗어난 현재의 태국으로 보내버립니다. 사실상 귀향인 셈이죠. 그래도 귀향을 보냈더라도 왕은 조카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수리아 바르만은 태국에서 끊임없이 공부해서 왕제를 익히게 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을 이끄는 재주가 있어 결국 왕의 반대파를 규합해 삼촌을 죽이고 직접 왕에 오르게 되죠.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왕에 오른 수리아 바르만은 영토 확장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메르 제국 주변의 소국과 대국이었던 참파 대월까지 침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월의 신종도 상당한 명군이라서 베트남 공격이 쉽진 않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축적이었던 참파와 베트남을 공격하는 조건으로 동맹까지 맺었어요. 그리고 무려 3번이나 공격을 했지만 전부 다 실패했죠. 결국 참파 왕국은 수리아 바르만 2세에게 지원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리아 바르만은 굉장히 분노했고요. 참파 왕국을 침공해서 수도를 함락해버리죠. 비록 베트남 공략에는 실패했지만 오랫동안 숙적이었던 참파를 공략한 셈이죠. 좀 통수의 느낌이 없진 않지만 여튼 수리아 바르만은 참파 수도 함락 이후에도 계속 참파를 공격했습니다만 큰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전쟁터의 삶은 그의 수명을 점점 깎고 있었고요. 결국 그는
힘이 다해서 야영지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능했던 수리아 바르만 2세가 사망하자 크메르 제국은 암흑기에 접어듭니다. 여러 황제들이 쿠데타로 목숨을 잃었고 전국이 혼란한 틈에 타 숨을 돌린 참파 왕국의 복수도 시작되었죠. 크메르 제국은 참파 왕국의 복수를 신경도 못 쓰고 있었습니다. 내부 정치가 우선이었죠. 이런 허점을 통해 참파 왕국의 병력은 톤 레삽 호수에 집결해서 물길을 따라 크메르 제국 수도를 기습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함락해버리죠. 수도를 함락한 즉시 크메르 황제를 죽여버립니다. 수도까지 점령했고 왕도 죽었는데 그럼 끝인 거 아닌가? 멸망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 끝날 크메르가 아니었습니다. 다라닌 드라반 2세의 아들이었던 자야바르만 7세는 크메르 제국의 남은 병력들을 규합해서 수도를 탈환하고 즉위하게 됩니다. 자야바르만 7세는 즉위하자마자 나라를 재정비하고 참파 왕국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전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군제는 수리아 바르만 2세를 뛰어넘었죠. 라오스 남부부터 말레이 반도 북부 그리고 참파 왕국까지 병합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대부분을 통일한 나라가 된 것이죠. 하지만 크메르 제국의 전성기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왕위 계승권을 두고 왕자들이 내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분을 이용해 현재 태국에 있던 토호국들이 스리 인드라딘야 왕을 중심으로 뭉쳐 수코타이 왕국으로 독립하게 되고 서쪽에 있던 참파 왕국도 비슷한 시기에 영향력 저하로 독립하게 되죠. 설상가상 북쪽에서는 전 세계를 휘저은 몽골의 등장으로 나라가 거의 반에 반토막이 나는데요. 남쪽만 남아있던 상황에서 13세기 이후에 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마는데요. 인도차이나 반도 통일을 목전에 두고 나라가 좀 허무하게 망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자야바르만 7세가 조금 더 오래 살아서 베트남하고 말레이 반도까지 전부 획득하고 후계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아마 지금의 인도나 중국처럼 인도차이나 반도도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인도차이나를 제패했던 나라 크메르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